자, 제가 이제 많은 학문들을 공부를 하고, 갈급함이 어떤 갈급함이었냐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상황을 알았단 말이야. 좀 조용히 좀 하시면 좋겠는데. 샤도마우스 없지? 자, 그래서 명리학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어떤 상대가 있었을 때 이 상대에 대해서 뭔가 이게 제대로 되게끔 통변을 해주면서 방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명리학을 포함한 여러 학문을 다 해봤단 말이야. 했는데 이것을 방편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해답을 제시를 해주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졌지. 내가 이래 공부 많이 하고 온 인생을 바치다시피 했는데 내가 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고민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고민거리를 찾으면서 이제 풍수, 우리 스웨드 고수이신 스웨드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풍수를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수라는 것을 배우면서 또 수많은 깨우침과 깨달음과 또 학문에 대한 진전이 있는 거라. 왜 그런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그 전에 핵심 포인트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누가 아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세균이 아닌 우리가 어떤 혈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그런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죠? 세균성은 이렇게 해서 뭔가를 잘못 만져서 이런 세균인데, 그 외에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우리 신경세포라든지 이런 뉴런, 그 다음에 이런 전자기파의 어떤 교란을 통해서 생기는 이런 질병은 어떠냐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에너지의 기덩어리잖아. 여기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이나모 이론 해가지고 철광석, 액체로 된 철광석이 이 안에 있어. 그래서 지구가 돌아가면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자체에서 수많은 전자기력, 이력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추출된단 말이야. 여기에는 알파, 베타, 감마, 수많은 파장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다는 이 공간은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에 고정적으로 노출이 되겠죠. 고정적으로 노출이 돼 있다는 얘기는 나의 이 육신이라는 물질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에너지의 자기장에 포함이 되어서 교란작용을 받는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특히나 암, 혈압, 혈관계 개통, 그 다음에 우리 몸 심장 개통, 우리의 전자기파에, 우리가 세포가 60조 정도, 60조 개가 된다 그래요. 여기에 에너지의 교란작용을 이렇게 특히 이제 뇌질환 같은 거, 교란작용을 일으켜서 생기는 질병은 반드시 자리 이동을 해줘야 돼. 자리 이동이라든지 방향의 이동.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여기에 이 위치에서 내가 항상 지구의 전자기파에 노출되어 있고, 또 하나 더 치면 수맥이라고 하는 것에 노출되어 있다 이거지. 이제 우리 스님께서 주신 책을 가지고 제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 이 수맥과 지구는 가장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수맥과 전자기파, 지전파라 그러는데, 전자기파에 항상 노출되어서 우리가 이 밟고 있는 이 땅에 영향을 받는 거라. 그래서 누군가 이건 하나의 진짜 팁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이제 명리학적인 것을 공부를 해본 그런 건데, 어떤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고 이 밸런스에서 교란이 생겼다 하면 반드시 위치의 이동, 장소의 이동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특히나 잠자는 자리, 우리 잠자는 자리는 8시간에 영향을 받죠. 매일매일. 사무실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한두 시간이라. 소리굽새를 가지고, 소리굽새 있잖아. 그 소리굽새를 오늘 사서 가져오라 했는데, 근데 소리굽새를 가지고 땅 치고 이게 물질에다 대면 어떻습니까? 물질이 그 파장에 영향을 받지. 우리 인간이나 동물은 뇌파, 심전도, 전자기파에 항상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처해 있는 이 땅에 항상 그 지류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수맥과 이 지전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파의 파동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풍수학으로 들어가면, 알겠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혹은 내가, 지금 활동에 좀 장애라든지 혹은 질병의 요소. 책에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 수맥파를 공부하게 되신 분의 계기가 뭐냐면 사업을 하면 실패했어. 그리고 시골에 살았는데 이 사랑방에 할아버지가 거처하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러고 나서 할머니가 또 거처하셨는데 또 암으로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거처하셨는데 또 암으로 돌아가셨어.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러면서 이분이 수맥이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는 거야. 도대체 뭐냐. 이 수맥은 우리나라 학문이 아니고 서양 학문이야. 서양 신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운물을 500개 정도 찾아준 거예요. 서양 신부가. 그러면서 이 수맥을 신부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가지고 지금의 이제 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수맥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어렸을 때 제가 이런 어떤 기운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또 풍수라는 것을 또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또 배우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 풍수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거더라. 그래서 수맥파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선생님, 있지만 제가 쉬운 것도 있어요. 수맥파를, 이거 뭐냐면 이게 저거야. 엘로드거든. 이 엘로드 뭐냐면, 우리 이게 뭔지 압니까? 뭐 만든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옷걸이, 그래. 우리 저거 있잖아. 우리 세탁소 옷걸이 있잖아. 예. 이거는 그건데. 내가 만들었으니까 좋지. 이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책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거 산 건데, 이것도 테스트를 하고, 이게 테스트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 제일 하시니까. 내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이게 좀 더 수월하게 우리 좀 뭔가 좀 우리 동호인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보니까 인터넷에서 젊은 친구가 자기가 이걸 쫙 만들더라고. 만들어가지고 이걸 제가 이겁니다 해가지고 이게 뭐 볼펜 알겠죠? 모나미 볼펜. 이거 잘 돼. 그래서 이거를 길이를 나는 이제 처음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여튼 내가 옷걸이를 한 50개 주문해놨어. 주문해놓은 이유를 내가 설명해줄게.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이걸 호와가지고 딱 펴가지고 원래 길이가 요 정도 되는데 나 이거 잘라버렸거든. 근데 이제는 보니까 요 정도 키워야 되겠더라고. 요 정도 해가지고 요 연습하시면 그 구체적인 거 우리 쌤한테 나중에 식사하면서 배우세요. 이걸 하시면 그게 잡혀요. 그래서 이걸 살려고 보니까 최소한 비싼 건 10만원 하고 6, 7만원 하더라고. 비싼 거. 근데 이거는 얼마 하면 되겠다? 세탁소 가서 얘기만 잘하면 된다. 이걸 내가 지금 내 밤마다 테스트하고 있어, 이거 가지고. 손잡이하고 길이 이거 비율 있어요? 그것도 다 이제 나중에. 여기는 지금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계속 습혀는. 그래서 하면 이게 진짜 나와. 왜 풍수하기 전에 이 얘기를 내가 지그리느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 이거지. 해보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이거를 처방하기 위해서 또 기운의 인자를 이걸 또 내가 찾았지. 이거를 사업적인 비즈니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 보니까 이것을 또 파장과 파동을 막아주고 저항해주는 또 그런 게 있어요. 히란야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육각, 신비의 육각. 이제 이분이 이제 수맥 책에서 개발한 어떤 이런 제로맥이라는 이런 있는데, 육각의 신비한 육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뭐 있냐면, 이건 정말 신기하더라고.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이거는 내가 지금 이걸 왜 내가 옷걸이를 샀냐면 피라미드를 만들려고. 피라미드를 옷걸이를 잘라가지고 피라미드를 딱 이렇게 만들어 그 안에 잘랐고 내가. 근데 그거를 실험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라든지 실험을 해보는 거 보면 우유를 2개 이렇게 놔놓고 해보면은 진짜 피라미드 구조물 안에 넣어놓으니까 안 섞는 거예요. 와, 그건 신기하더라고. 내가 진짜 직접 실험해봐야지, 또. 꽂혔으니까. 그럼 안 넣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수분이 건조가 돼. 건조가 되면서 안 썩어. 그러니까 질병도 치료할 수 있어. 그거 이제 그래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히라냐라고 하는, 보이지, 되죠? 예. 우리 쌤한테 제가 또 선물 받은 건데, 요 문양. 요거는 이스라엘 국기에도 요런 문양이 있어. 요런 문양이 이 수맥이라든 지점파의 파장과 파동을
이렇게 이제 상쇄시키고 교란시키는 작용 하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육각의 요런 모양이 있어요. 요거 나중에 우리가 또 제품으로 개발할 거야. 나중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요런 게 있더라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뭐냐면 수정. 수정 있죠, 수정. 수정이 또 굉장히, 내가 유튜브하고 논문하고, 수명 논문하고 막 많이 찾아봤어.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런 수정 있죠, 수정. 이래가지고 수정의 모양을 딱 이렇게 육각의 모양을 해가지고 하니까 또 이게, 이런 수맥이라든지 전자기파에서 또, 파장의 교란을 통해서 또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 첫째, 자리를 이동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는 이 파장과 파동에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는 어떤 그런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파장과 파동을 상쇄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위치라든지 자리에서 뭔가를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지금 뭐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능숙하게 수준에 이르면 제가 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풍수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서 했고. 자, 우리가 일단 명리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좀 들어가면, 이게 막 풍수라고 하는 것에 한정되어서 하기보다는 명리학의 총체적인 공부를 통해서 풍수를 또 한번 끄집어내고 한번 그래 볼게요. 우리가 이제 명리라고 칭하지만, 우리가 무극에서, 태극으로 음양이 딱, 이게 결국 음양이잖아, 음양. 자, 음양의 분할을 통해서 이루어진 학문들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주역. 역이란 거지. 이거는 주역의 역의 8괴는 태호복희시. 태호복희시가 5,500년 전에 이것을 가지고 용마도를 통해서 이 8괴를 만들어냈어요. 자, 5,500년 전에 태호복희씨가 누구냐면 우리가 복희 8괴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태호복희씨라고 한 5,000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5,5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호복희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당군이야. 당군 할배야, 당군 할배. 중국의 당군 할배인데 이 양반이 주역의 8괴를 포함한 동물을 키우고 육성하고 식물을 기르고 하는 모든 것에 이러한 학문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역에서 나온 학문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주역의 괴에서 발전된 학문이 뭐 있습니까? 64괴로 주역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복희 8괴가 있고 문왕 8괴가 또 이렇게 괴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음양이 분화되어서 8괴를 만들어내고 이 8괴가 64개가 되고 이거 이제 8괴에서 복희 8괴와 문왕 8괴가 있고 이것이 64괴로서 주역의 한 분야로 어떻게 분화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자, 오늘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그래서 음양의 분화를 통해서 주역이라는 학문으로 하나가 분화가 되었다. 자, 우리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고 이 음과 양으로 세 번의 분화를 통해서 64괴를 만들고 세상은 모든 변화는 64개의 분화와 변화 속에 어떻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양 오행이 사상을 만들고 사상의 오행을 만들었죠. 그죠? 오행에서 우리가 천간과 지지를 만들었죠. 자, 이 천간과 지지는 나는 내가 봤어. 언제서부터, 이게 궁금해요. 언제서부터 이 천간과 지지가 나왔느냐? 언제쯤 이럴 것 같아요? 이 간지가 언제쯤부터 나왔을까? 개도 한번 때려봐. 이거 5,500년이니까. 2,500년. 2,500년! 조금만 더 쓰지. 만년. 만년. 2,700년. 3,500년에서 3,500년 정도. 은나라의 갑골 문자에 이게 나왔어. 내가 이 논문을 찾아봤어. 너무 궁금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원년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리스. 내가 얘기했죠. 논문의 리스에 들어가면, 천간과 지지 치면 쫙 나와. 그래서 내가 그걸 논문을 찾아가지고, 이걸 도대체 언제, 어느 시기에 누가 만들어냈느냐? 보니까 은나라의 갑골 문자에 이게 나왔는데, 이 글자에, 그 당시에 왕조의 왕들의 계파가 어떻게 되냐면은, 갑, 이름이 그래. 그 다음에는 을, 그 다음 병,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이름을 요렇게 붙여온 거예요.
이 역사, 가벌명제 무경신 인계를 통한 이 역사가 얼마큼 됐다고요. 어느 나라 각골뭉토에 나온 것 같으면 그 시대를 더 추월해서 있었겠죠. 즉, 무극이 태극이 되고 음양이 돼서 분화가 주역으로도 됐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음양 오행의 청간과 지지를 통해서 이렇게 됐던 게 약 한 4,000년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게 4,000년. 나온 게. 이게 각골문제로 나올 정도고 왕조의 이름으로서 이렇게 완 정도 되니까. 그럼 여기서 분화된 우리 학문들이 뭡니까? 사주팔자잖아. 명리. 명리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학문의 명맥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럼 또 한 분야가 또 뭐가 있을까? 내가 항상 강조했던 별. 별성화이지. 자,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음양이 태양과 달과 어떤 우주의 오행성의 변화를 통해서 모양과 상을 짓는 것들의 괴상이 주역으로 표현이 됐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간지로서 표현됐던 게 이거였고, 그 다음에 별이라고 하는 별성화는 계절의 변화라든지 이런 분포와 분화가 분명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나에게 뭔가, 자, 약을 치러 가는데, 야, 저 별이 저기 있을 때 가야 될 거 아니야. 별 따라가야 되겠죠. 이게 별성학으로 발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8수,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보면 세종대왕 때 28수라는 별이 있고, 또 우리 12지지가 나타내는 그 있죠. 12지지의 동물, 그거는 황도, 황궁 12궁. 태양이 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태양이 가면서 봤을 때에 어떤 별자리의 포지션에 놓여져 있어. 이게 12궁이야. 황경, 황도 12궁. 이런 별자리. 그 다음에 밤하늘에 북두칠성. 그래서 잠이 두수라고 하는 게 북두칠성이에요. 잠이 우두머리. 28수에 보면 잠이원, 태미원, 천시원 이래가지고 별자리들을 28수에서는 별자리의 계급을 다 매겨놨는 거라. 궁궐 안에, 토성의 궁궐 안에 모이는 별들의 무리, 잠이원. 그 다음에 아래 끝들이 무리는 모이는 태미원. 그 다음에 쌍끝들이 있는 거, 천시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자리를 통해서 계급을 다 이렇게 또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별 28수, 황도 12궁, 북두 칠성을 통해서 나온 학문들이 뭐 있습니까? 자미두수 있죠? 또 구승학도 있지? 응? 또 유김은 조금 분야가 다릅니다만은 유김도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분야도 있죠. 그래서 학문이 처음에 분야가 이렇게 갈라졌지만 진화되면서 별 플러스 그죠? 간지 학문과 그 다음에 주역의 학문들을 같이 엮어서 복합적으로 가야 이 지구상에 앉아있는 나는 정확한 학문적인 이치를 깨우칠 수 있겠죠. 내가 어느 포션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처해 있다는 것을 이 세 개의 학문이 매칭이 돼야 정확한 어떤 위치를 잡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확한 나의 명의 이치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죠. 역법이. 처음에 우리 동양에서는 음력을 썼죠. 음력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24절기라는 것을 매칭을 시켰죠. 24절기를 매칭을 시켰는데 내가 정확한 위치를 잡아내기 위해서 북두칠성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의 위치라든지 그다음 시점을 잡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북두칠성. 그 다음에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28수라는 것을 갖다가 도입하게 된 거예요. 이 28수는요, 우리 유누리 6판 있죠? 이 별이 28수라. 그 다음에 첨성대, 별자리 증험하는 첨성대도 28계단이라. 모든 별의, 우리나라에서 움직이는 별의 학문은 다 이거. 여기에 그 절기가, 이제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이 하나의 시점의 매칭하게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랬는데, 자, 우리가 이제 풍수라는 것을 내가 보니까 이 풍수는 종합학문인 거다. 풍수라고 하는 것이, 풍수의 분야를 한번 볼게요. 자, 풍수 제가 이제 책을 지금 막, 이 두꺼운 걸 지금 한 2번 독파하고, 뭐, 논문도 지금 몇 권 찾아보고, 또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책을 지금 계속 제가 보고 있는데, 풍수는,
자. 자, 풍수라고 하면 우리가 인간도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라. 자, 내가 아까도 뭐 처음에 오시기 전에 얘기를 했지만 누군가 내가 만난다. 누군가 나를 만나서 누가 미팅을 하고 조놈족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럼 맨 처음에 뭐부터 봅니까? 처음에 꼬라지. 맞죠? 세수대야, 그렇지. 전문용어로 알았어. 자, 세수대야. 자, 세수대야. 오케이, 1번. 세수대가 좀, 세수대야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호감을 가지. 호감이 그거 또 안정화되지. 그죠? 그러면 세수대야가 괜찮다. 이거는 뭡니까? 얼굴이 괜찮다는 건 뭐예요?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자리 잡을 곳에 제대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잖아. 균형의 밸런스가 맞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게 형기로인데, 형기로는 형국이라 국. 어떤 국이다 거야. 어떤 꼬라지. 어떤 모양이다. 처음에는 모양 꼬라지부터 봐야 되잖아. 그죠?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꼬라지를 가진 놈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목적성,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느냐, 꿈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집안 자세냐,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그죠? 꼬라지만 번듯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꼬라지가 번듯한데 이놈이 어떤 앞으로 어떤 발전 방향성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돈벌이를 잘하겠는가, 그게 중요하죠.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그 두 개 하면 좋은데 어쨌든 꼬라지는 좀 못 놔도, 그죠? 실속으로 가야지. 실속 돈이 좀 어제 우리 그 동기도 그러더라고. 이 친구는 고등학교 동기인데 집에 가면 설거지도 해주고 분리수거 다 잘한대. 근데 와이프한테 항상 욕을 얻어먹어. 왜? 옷가네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 와이프가 얘기하기를 뭐 돈만 있으면 되지, 여보 안 도와줘도 된다 이거라. 돈만 잘 벌어내. 그래, 결국은 이러한 사항에 놓여있는 방향성과 목적성과 또 어떤 이런 전체적인, 그죠? 집안에 어떤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냐? 하나는 뭐겠어, 이게? 그건 좋다. 꼬라지 좋고. 그 다음에 직업 좋고, 가고자 하는 목적 좋다. 마음이 좋아요. 마음. 근데 뭐겠어요? 내가 맞아야지. 강요병이 있다라 뭐겠대? 안 돼. 고혈압이도 안 되잖아. 어떻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놈이 건강하냐, 이기라. 이게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선생님도 이게 제가 배우면서 딱 중요한 팩터 요소가 이런 거야. 이래 세 가지인 거지. 자, 넓은 의미에서 이것이 기를 품어 있는 좋은 터의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토양의 그러한 형국의 꼬라지가 잘생기느냐야, 첫 번째. 잘생겨가지고 이제 딱 들어보니까 이놈이 어떤, 그 직업성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목적성,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인드, 그리고 어떤 방향성에서 도움을 입어서 어떻게 돼 있느냐, 라는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또 병드는 곳이 없느냐,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잡아줘야 이것이 중요한 터가 되더라. 알겠죠? 그래서 이 형국론에 가면 수많은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이 형국론에 가면 모양이라. 물질은 모양대로 그 에너지를 내뿜어. 물질은 꼬라지대로 그 에너지의 기운을 담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땅이든 사람이든, 사람 얼굴도 마찬가지라. 연예인들 예쁜 애들은 다 어떤 상을 하고 있어요? 여우입니까? 이 뭔 상이라 하노? 고양이 상을 하고 있지. 응. 다 그런 사람 얼굴도 보면 얼굴에 왜 관상이 나올 수 있냐면은 그 꼬라지대로 그대로 그런 에너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걸로 보세요. 어떤 꼬라지인지. 깜짝 놀란다. 그래서 이제 명리학에 이제 우리 서대ቅ 선생님하고 제가 또 진주에 오시면 그 고성을 포함한 이런데 이제 저희들 간산을 해요. 하시면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담아주지. 요산 보입니까? 이런 모양입니다. 딱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산은 그러한 에너지를 품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산을 이렇게 항상 이제 지나가면 항상 산을 보는 거야. 저는 어떤 기를 에너지를 품고 있을까? 어떤 걸 갖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한 지형에 갔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돌멩이 아니에요? 돌멩이죠. 흙이야. 황토. 흙 같죠? 돌멩이라. 비석비토. 비석비토. 돌도 아니면서 찐득한다.
그 삶아 먹으면 약돼요. 푹 꼬아먹으면 죽어요. 이걸 아니 산에서 산인데 흙으로 덮였는데 돌멩이가 이 알돌 같은 게 돌멩이가 얼망졸망 있어. 그 돌 중에 보니까 이게 비석비토인데 흙도 아니고 돌도 아니야. 여기 기가 엄청나게 대포돼 있다. 진짜 좀 안고 자야 되겠다. 독서 오망하는 사람들 알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신기한 거야, 신기해.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돌 한번 봤습니까, 선생님? 이래가지고 했는데, 야, 그래서 내가 좋아온 거예요. 보여드리려고. 나중에 한번 만져. 예. 1,000원씩 줘. 비석비토. 그래서 이 땅은 특이하게도 정말 그 기운을 담고 있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에 에너지를 품고 있고 그 에너지가 나오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은 뭐냐면, 산은 솟아있지. 산은 에너지를 옮기는 전선과 같아. 전선. 에너지가 흘러, 용이야. 그래서 용이라 그래, 용. 흘러가는 에너지의 반도체, 전도체와 같아. 이 산이라고 하는 게. 산이 끊어지면 맥이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흐르잖아. 전선이 흐르다가 끌어보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안 흐르죠. 과거에, 전자공학 교수가 전자공학 교수인데 풍수학의 대가가 한 분 계셔서 그분이 TV에 나와가지고 하셨는데, 이 섬에 다리를 놓으니까 여기가 발전해. 왜 발전합니까? 혈기의 기와 전자기가 통하게 만들어주잖아. 그래서 이걸 살리잖아, 그죠? 산이라고 하고 연결의 매개의 고리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의 맥이 통하게 하는데, 맥이 흘러버리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입지를 잡을 때, 우리가 이제 회사적인 측면에서 좋은 대리점이라든지 좋은 어떤 그런 점포를 잡을 때, 항상 보는 게 뭐냐면, 도로를 끼고 있느냐를 보고, 도로를 끼고 있느냐. 기운의 에너지가 흘러가지고 도로가 있고, 건물이 한 채만 떨어져 있으면, 배스길 하면서 과자집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에 보면은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또 이 상가 건물이 있고 한 대에 잡죠, 그죠? 이것처럼 산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에너지 기운을 모아서 그 기운을 에너지로서 뭉쳐줄 수 있는 그 자리를 잡자. 그것이 모양의 물령들이 쫙 이래 있어. 그 모양대로 어떻게 우리가 간산이라 그래, 간산. 산을 봐주는 거야, 이렇게 보고. 저놈은 무슨 산, 저놈은 무슨 모양인데, 그 모양이 뭐냐면 우리 한 3가지 정도 있어. 특히 사람,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식물,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다 하려면 어려워요. 자, 사람은 옥녀가 뭡니까? 건강제 파트너. 오케이. 귀에 쪽쪽 들어와. 병강세 파트너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안고 있느냐, 벌리고 있느냐, 오므고 있느냐. 알겠죠? 그런 형들이 있어. 그래서 옥녀, 무슨 형, 옥녀, 무슨 형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 중에 종교적인 모양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부처나 보살이나 성녀.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부처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신선들이 또 모양을 짓는 게 또 있어. 그 다음에 장군이 모양 짓는 거. 장군 대자형, 장군 격고형 이런 게 있어. 그 다음에 어부들이 물고기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어부형.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을 잡는 거는 옥녀, 종교적인 무상, 신선, 장군, 어부들이 어떤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 모양마다 어떻게 기운을 응축하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짐승은 새 중에 뭐 어떤 새가 있습니까? 봉황, 학, 거위, 비둘기, 제비, 꿩, 앵무새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용. 자, 새의 물령에는 비석을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새는 날아가려고 하는데 비석을 세우면 어떻게? 새하고 용은 성물을 댈 수 있는 대로 세우지 않답니다. 한 1화에 보면 김재규가 어떻게 됐습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했던 비사가 있죠. 그 김재규의 윗대의 할아버지 그 묘가 비용 등공형이었다고 그래요. 용이 날아가는 건데 그게 이제 자기 밑에 부하들이 와 우리 장군을 위해서 이게 제대로 된 성물을 하나 올려드린다. 성물을 올려서 그래 달이 났다라고 그래. 그 다음에 소형 있죠, 그죠? 와후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호랑이형, 그 다음에 거북이형, 금구몰리형. 이래서
짐승은 새와 용과 소와 호랑이와 거북이 이런 형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식물은 연꽃 들어봤습니까? 연꽃. 그 다음 매화, 복숭아, 도화, 복숭아 만개형은 어떤 게 날까요? 연예인들이 많이 나. 연예인들이. 그 다음에 포도, 깨구리 밥 이런 게 있고, 이런 뭐 얘기 많이 하면 별 재미가 없어. 자, 그래서 풍수에서 형국이죠, 그죠? 형국은 내려오는 산의 에너지가 좋아야 되겠고, 그것을 좌측과 우측에서 막아줘야 되겠죠. 좌측과 우측에서 막아주고, 막아만 주면 뭐합니까? 앞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앞이 또 잘, 이 안산이라 그러는데, 앞이 잘 어떻게? 거울 보듯이 잘 이렇게 막아줘야, 여기가 뭐가 생긴다? 명당의 혈이 생긴다. 이해됩니까? 이것이 형국론의 이거다. 그래서 이제 산을 보면 이제 이 버릇이 생기는 거라. 항상 산만 보면 저는 어떤 모양인지 그 모양에 따라서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보면, 풍수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대통령이 난다, 혹은 좋은 사람이 나면 항상 풍수지에 가봐요. 가서 여기에 왕이 날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금오산에 이게 이리 두 개 돼 있다거든. 박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예전부터 대통령이 2명이 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던 자리라. 박 대통령 선친 윗대에 그 묘토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묘에 관련되는 것이 이 형국론이 있다. 뭐 많이 얘기하면 지루하니까 뭐 그거로 하기로 하고,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형국론에서 하나 더 살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요거 얘기했지만 흙 있죠. 흙이 오색토가 있다라고 했는데, 오색토가 쌤이 얘기하셔가지고 오색토가 있다라고 했는데 설마 있을 거 했는데 있더라고. 색깔도 5개. 이 오색토는 뭐냐면, 이 색은, 이 토는 에너지를 증폭을 시켜줘. 에너지를. 그래서 실관하러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1등 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1등 한 사람이 거치하던 집인데, 집이 흐름하기 짝이었는데, 뒤에 산을 가보니까 막 황토가, 어마어마한 색깔의 황토가 뒤에서 쫙 내려온 거야. 그 황토 기운 에너지 색깔이 또 이렇게 몇 가지 색깔을 또 봤어, 여기서. 그래서 이 집에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이 되든 공부를 하든 누군가의 낙점을 받든지 간에, 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CEO다. 한 사람을 능력이 다 뛰어나지만 한 사람을 낙점을 해야 되잖아.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의 에너지 기운의 증폭 현상이라든지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야 될까, 이거.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해보면 전반적으로는 별거 아닌데 승승장구하는 애들이 있어. 희한해. 그게 보니까 부모님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새벽 기도 다녀요. 기도를 엄청나게 해. 그리고 시골 촌놈이라. 산청 쪽의 촌놈인데, 보니까 그런 어떤, 산의 기운을. 그리고 회사에서 똑같이 시작을 해요. 우리가. 똑같이 시작하는데,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게 뭐 엑셀런트 하지 않은데, 승승장구하는 애들의 면면을 보면, 다 그러한 에너지 기운에 간택을 받더라는 거예요. 에너지 기운에. 그래서,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어떻습니까? 사람의 인기로서 선거를 통해서 하나의 그것을 뽑힘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뭐야? 강력한 에너지 기운이 남다른 에너지가 동해야 남들보다 돋보여서 이것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삼성의 이병실 회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LG 회장들이 처음에 1950년도부터 기업을 시작한 이와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그죠? 대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했단 말이야. 근데 살아남은 대기업은 몇 개 안 돼. 맞죠? 자, 이 대기업의 총수들이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은행 돈을 빌렸는데 주느냐 마느냐, 성공의 간택 여부는 한 가닥에 이 종이 한 장짜리도 차이가 안 나는 그 정도의 선택의 기로로 해서 선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인 거야. 맞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뭐냐, 삼성전자가 지금 세계 1등이죠. 그죠? 1등인데, 언제서부터 이렇게 1등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냐면은, IMF 때문이다. IMF 1997년도에 IMF 때,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반도체 회사가 3개 있었고, 전 대만,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의 반도체 회사가 엄청 많아요. 반도체 회사는 뭐냐면 치킨 게임이에요, 치킨 게임. 치킨 게임이란 뭐냐면, 나중에 어떤 놈이든 다 죽여버리고 살아남은 한 놈만 최고의 승자가 된 게 이 치킨 게임이야. 이때 반도체가 과잉 투자가 돼가지고 돈 안 된다고 난리였다고. 그래서 전부 다 세계적으로 반도체의 투자를 줄여나갔어. 근데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뭐냐면,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투자해. 곱하기 3배로 투자해. 이랬다. 이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된 거예요. 이때가. 그럼 이 사람은 그럼 이때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이랬을까? 개인이 뭐 신적인 어떤 그런 판단력을 가졌을까? 그건 아니겠죠. 뭔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에너지 인자의 동함 현상이 있었을 거라 이거지. 그죠? 그거를 자기의 사주명리의 관점도 있겠지만,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떤 한 면에서는 풍수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고 에너지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성공하게 하는 인자로서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 중국면 정종리 보면은 이제 이병철 회장의 선친 어떤 집터가 있어. 거기는 대한민국 풍수가 다 와. 나도 가보니까 막 줄줄이 와가 이들고 있는 거야, 막. 나도 일부러 갔지. 사람들 다 터 좋다고 난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에너지 기운을 받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세계적, 이 국가의 공간을 넘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돼. 내 책에 글이 있죠. 삼성의 로고 이거 아닙니까? 네. 그죠? 어떻게 한다? 우주로 상향한다, 이거지. 기업이 성공하는 기업의 모든 로고를 다 보면 어떻겠다?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2000년도에 정말 진짜배기 도사를 만난가 선문답 하면서 받아낸 하나의 적이었어. 로고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도사가. 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공한 로고를 한번 볼까요? 라고 쫙 해준대. 맞는 거야. 우상향이라도 우측. 우상향. 로고 에너지. 에너지의 기운의 상승 현상이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형국론에 있어가지고 흙도 어떻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좌측에 있는 것은 좌측용, 우측에 있는 것은 우백호. 그래서 혈자리를 맺는다. 뭐 이런 뭐 내용을 많이 준비해왔지만 이런 별 재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형공풍수예요. 형공풍수. 자, 형국론에서 모양이 좋은 혈자리를 잡았어. 근데 이게 방향이 그죠. 자, 우리가 골프를 치더라도 딱 쳤는데 여기서 약간만 흐트러져도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각도 차이 나죠. 우주에서 오는 에너지의 그 자기장의 파장이라든지 어떤 기운들이 0.001도만 차이 나도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거라. 왜? 또 지구는 1초에 30km 공전하고 있고 1초에 16km 좌전을 해. 어마어마한 속도로 운기를 돌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우리는 아주 광속의 하나의 행성에 타고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여져요.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못 느낄 뿐이지. 그런 에너지가 방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손님이 오는데 손님이 왔어. 그러면 어서오세요. 인사하면 됩니까? 뭐 손님이 왔는데. 일로 보고 있어야 되겠네. 어서오세요. 이러잖아. 손님이 왔어. 어서오세요. 이랬더니 손님이 뭐라 합니까? 또라이랄까, 이거. 맞죠? 방향을 제대로 보고 있어야지. 어? 이게 방향인데, 향과 시간인가, 시간. 방향과 시간을 제대로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기운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주 전도 유망한 결혼할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했어. 그래서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 자리까지 잘 잡았어. 자, 1시에 만납시다 했는데 내가 3시에 나갔어.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꽝이라. 그 시간에 어떻게 제대로 된 자리에 제대로 시간에 딱 가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자, 이 이제 형공풍수라는 분야로 들어가는데 형공풍수는 이 운기가 중요해. 요거까지만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형공풍수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이 하면 가니까. 자, 우리가 20년 단위로 형공풍수의 운기는 20년 단위로 바뀌어요. 왜 20년 단위로 바뀔까? 목성과 토성에 돌아가면서 서로 조우하는 그 연이 20년이야. 20년. 자, 봅시다. 왜 그런지, 자, 공식으로 봅니다. 목성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2년. 토성은 30년. 얘들의 공배수가, 최소 공배수가 뭡니까? 60이죠. 이래서 60값자가 나왔어요. 내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 이렇게 해서 60값자가 나왔어.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목성이, 자, 목성과 토성이 우리 지구의 영향의 자기장을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성과 토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목성이 12년을 돌아야 한 바퀴 돌잖아. 잠깐만. 360도를 12년 동안, 12년 동안 한 달에 도는 각도가 나오겠죠. 이해되죠? 네. 그럼 얼마입니까? 30이잖아. 그럼 1년에 몇 도를 움직여? 30도를 움직여. 이해됐습니까? 목성은 360도를 12년을 도는데 1년에 30도를 도는 거라. 토성은 360도를 30년 도니까 1년에 몇 도? 12도잖아. 맞습니까? 자, 그러면 목성과 토성이 있는데 목성은 1년에 몇 도? 30도로 가. 토성은 12도로 가.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데 30도 가고 이렇게 30도 가고 12도로 간 거예요.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빠른 놈은 빠른 놈대로 돌끼고 이놈은 이놈대로 돌 거잖아. 근데 언젠가는 조우를 하겠죠. 언제 조우하느냐를 봅니다. 곱하기 20년을 한번 해보자. 20년 600도죠. 이건 몇 도입니까? 240도죠. 자, 600도를 돌았다는 얘기는 뭐입니까? 360도를 돌고 더 돌았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360도를 빼. 몇 도? 240도. 240도, 240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요놈은 한 바퀴를 돌고 더 돌아가지고 마주쳤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요것이 20년이라는 것입니다. 20년 주기로 형공풍수에서는 20년 주기로 그 지구상의 운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20년 달려. 20년을 하나의 대운의 형태로 봐주면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음양오행학 중에 사주명리학의 간지학문의 육식갑자는 목성과 토성의 최소 공배수에서 나왔고 12지지는 설이 두 가지가 있어. 황궁 12도라고 하는 황도의 별 맞는지는 뭐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년을 주기로 해서 목성과 토성이 바뀌고 이것이 뭐냐면은 기문둔갑이라든지 상원, 중원, 하원으로 나뉘는 어떤 그런 학문에서 같이 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형공풍수는 풍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형공풍수의 진행이 되려면 구성학도 좀 알아야 돼. 구성학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얘기했던 이게 구성학이라는 것은 별의 학문이죠. 별. 구성학 별의 학문이고 그 다음에 8궤 해서 후천 8궤의 그 움직임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별의 관점에서 좌와 향과 시에 대한 패철, 나경도 알아야 돼. 나경도 내가 샀지요. 나경도 내가 꽃집을 사뿌야 되거든, 우리는. 뭐든지 해야 되는 게라. 마무도 하면 이것도. 샀어요. 이거까지 다, 하여튼 이것도 공부도 쭉 했고. 이게 이제 자와 향을 넣고. 이렇게. 아, 멋지네. 샀어요. 이거 얼마 돼요, 얼마? 나 8만 주 샀지. 8만원? 형님 뭐라고 해? 무슨 내 별? 거하고 좀. 나경 패철. 배철. 이게 뭐 자자하고 향이다. 그 다음에 뭐 경자 신향이다.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어. 뭐 이 향.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 거라. 공부할 게 많네요. 자, 이게 이제 1시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하기 때문에,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 이렇게 시리즈별로 내가 좀 설명해야 되고, 우리 또 고수께서 계시니까, 요것도 이제, 요게 이제 좌향을 잘 읽어야 돼. 요 좌와 향을 읽어가지고 그 향에 배치되는 뭐 왕산 왕향이다, 뭐 상산,
상성 뭐 회자, 상성 회양, 뭐 상산하수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운에 20년 운에 지금 8운에 와 있거든. 이 8운에는 어떤 좌향인데 어떤 좌향에 앉았을 때 우주의 에너지 기운의 운기를 가장 잘 받아들인다는 거야. 일로 지구가 돌아가면서 여기에 별이 지금 20대 운에 8운에 와가지고 목성과 토성의 방향이 이래 있으니까 이래 돌아가면 어떻게 해서 이 방향으로 돌아가면 내 기운 에너지 못 받겠지.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교호하고 이 위치에 있을 때에 내가 돌아갈 때는 이렇게 보고 돌아가고 할 때에 가장 잘 어떻게 운기의 에너지 속에서 잘 받는다는 거예요. 요 좌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게 요. 곱셈은 뭐는 땅이 예를 들어서 있을 때 보면 그것도 유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를 받는. 그렇지! 20년 다르니까. 똑똑해.